나는 직장인인데 왜 건보료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오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 26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건보료 안내문을 받았다는 직장인 A씨.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건보료는 직장에서 원천 징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건보료 안내문이 집으로 갑자기 오고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저런 안내문을 최근에 한 번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2번 받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수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들이 일부 직장인들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귀하의 보수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아래와 같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라는 그런 안내 문구입니다. 자, 말이 참 어렵죠? 소득월액 보험료. 그리고 안내문을 잘 읽어보면 보수월액 보험료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안내문을 잘 보면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에게 지금까지 이 보수월액 보험료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이 소득월액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그런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안내문의 경우에 제 지인이 실제로 받은 그런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지 않던 저 소득월액 보험료를 앞으로는 매달 한 14만 원 정도를 당신에게 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제 지인도 이런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12만 원 정도의 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직장생활 26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건보료 안내문을 받았다는 제 지인은 바로 이 제도 변화 때문에 그런 안내문을 받은 겁니다. 자, 바로 올 가을부터 시작된 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의 한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직장 가입자에게는 지금까지 이 직장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따로 건보료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이 월급의 6.99%를 곱해서 절반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부터 이 건보료 2단계 개편에 의해서 이 3,400만 원이 2천만 원으로 확 기준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 제도 변화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두 사례, 제 지인 2명에게 이런 건보료 안내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물론 저때 저 2천만 원은 수입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수입에서 각종 필요 경비를 공제한 이 순수한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이 추가로 직장에서 내던 보수월액 보험료에 더해서 앞으로 이제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기준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그리고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앞으로 이 건보료 고지서를 집에서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건보료를 냈습니다. 본인이 받는 월급의 6.99%를 곱한 보수월액 보험료를 내고요. 거기에다가 이 보험료의 12.27%를 곱한 이 장기 요양 보험료를 더해서 거기에 본인의 건보료가 책정이 되고 딱 이 절반만 본인이 내고 절반은 회사가 내준다. 이런 구조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화에서 이 직장외 소득이 연 3,400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건보료 부과가 추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연 2천만 원만 넘으면 또 다른 건보료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건보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선 본인이 직장에서 내는 것에 대한 이 보수월액 보험료는 뭐 그대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 개편에 따라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계산이 돼서 이거는 집에서 아마 고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에 대한 장기 요양 보험료가 각각 부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보수월액 보험료와 지금까지 내던 방식하고 똑같고요.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우선 기본이 연간 이 보수외 소득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빼고 그 이후의 소득에서 지금까지는 얼마를 공제해줬다? 그렇습니다. 3,4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11을 해서 거기에 6.99%를 곱해서 그렇게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 소득월액 보험료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저겁니다. 이건 전액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본인이 직장에서 하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절반은 회사가 내주죠. 근데 소득월액 보험료는 그 회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전액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3,400만 원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2천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보수의 소득에서 2천만 원만 공제하고 여기에 나누기 11을 해서
소득 평가율이라는 걸 곱해서 6.99%를 곱해서 본인의 이 소득 월액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소득 월액 보험료는 이렇게 직장이 반 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리 3,400만 원 공제가 아니라 2천만 원 공제에 그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건보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소득 월액 보험료 공식을 보면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저 소득 평가율이라는 걸 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여러 가지 연간 보수의 소득 중에서 소득별로 좀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차별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딱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드립니다. 우선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연금소득은 뭐 사적연금은 지금 건보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연금소득만 얘기합니다. 주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50%만 반영을 합니다. 우대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의 근로소득이라는 건 사실 본인이 다니는 주 직장에서의 보수는 여기서 말하는 보수의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수의 근로소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투잡을 뛸 때 뭐 두 번째 직장에서의 그런 보수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을 해서 우대해드리지만요. 나머지 모든 소득들, 뭐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은 다 100% 그대로 소득에 반영을 해서 건보료 부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 나는 어차피 직장 다니는 거 이외에는 별로 소득이 없어.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장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들이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바로 저런 소득들이 이 직장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득들입니다. 우선 뭐 금융소득이 있고요. 금융소득은 뭐 연 2천만 원을 넣으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니까 당연히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만 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분리과세 될 경우에는 연 1,000만 원만 초과될 때 현재로서는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제가 몇 차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은 역시 공적연금소득만 의미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제외입니다. 왜요? 현재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어차피 종합과세가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만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도 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2년 전 2020년 11월부터 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월세 받는 전체를 다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제외해 주지만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남은 그런 순수익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50% 반영하고 저 기본공제를 200만 원을 반영해서 그것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소득으로 잡습니다. 자, 물론 저거는 1주택자는 관계가 없고요. 상관이 없고요. 2주택자부터는 이 월세를 받게 되면 바로 저 경우에 포함이 되고 3주택자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놔도 바로 저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하고 이 순수익이 더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에 잡히게 되고 그거는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직장 외 소득이 생각보다 많은 종류들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저런 소득들을 다 더해서 그게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 이 직장에서 건보료 내는 이 보수월액 보험료에 부과해서 추가해서 바로 집에서 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 개편의 결과 결국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과연 얼마나 부과받게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자, 정부가 이번에 이 안내문을 보내온 거에 보면 이 사례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정부에 의시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모 씨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총소득이 연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6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연 3천만 원, 그리고 임대소득이 연 5천만 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뭐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도 있지만 이외에 임대소득도 제법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현재도 이 보수월액보험료 월 78,000원 외에 이 소득월액보험료도 월 83,190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도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액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저 정도의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즉 보수월액보험료는 한 9,000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월액보험료는 제법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8만원 좀 넘게 냈는데 앞으로는 17만원 정도, 17만원 이상 그렇게 소득월액보험료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월액보험료가 뛰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3,400만원 공제해주는 걸 2천만원만 공제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보료는 크게 뛰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도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냈던 걸 좀 더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덜 놀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 즉 지금까지 이 직장에서만 그냥 건보를 내던 분이 갑자기 집에서도 이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놀라고 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우리의 소득들은 비록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직장인들에 대한 건보료 기준 강화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계속적으로 더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런 건보료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좀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차피 건보료가 소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바뀌는 이 직장인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건보료와 관련해서 가장 심층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